자, 그 다음에 버드는 새를 떠올리면 되는데 새가 무엇이 되었냐면 통구이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파트인 안전관리 중 두 번째 챕터인 산업재해 발생 및 재해조사 분석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 먼저 보도록 할게요. 중대재해는 필기에서도 많이 다뤘던 부분으로서 대표적인 암기법이 있었죠.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외웠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중재를 아주 잘하는 삼룡이는 4일 동안 중재를 하였는데 뿌직 하고 열받아 버립니다. 자, 그럼 보게 되면 중재가 됐기 때문에 중대재해에 대한 암기법이 이에 해당되겠고, 그 다음 첫 번째 삼룡이는 무엇이냐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그 다음에 4일은 무엇이냐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그 다음에 뿌직 열받아는 무엇이냐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가 중대재해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면 사고 연쇄성, 도미노 이론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어떤 것을 암기해야 되냐면 하임리, 버드, 아담스에 대한 단계는 다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그 중에서 하임리와 버드에 대한 암기법을 필기에서 한번 했었는데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임리는 어떤 식으로 외웠냐면 사유지의 개발이 결렬돼서 매우 불안한 행동과 상태가 사상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암기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사유지의 개발이 결렬, 그래서 불안한 행동과 상태가 사상된다.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외워주면 되냐면 첫 번째 사유지는 무엇이냐면 사회적 환경 및 유전적 요소에 해당이 되겠고, 두 번째 개발은 개인적인 결함, 그 다음에 불안 행동 상태에 대한 것인데 이것이 3단계에 해당되겠고, 그 다음에 사와 상이 있는데 이때 사는 사고가 되겠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상은 상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임리는 총 5단계가 있고 이런 식으로 암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버드는 새를 떠올리면 되는데 새가 무엇이 되었냐면 통구이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즉사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새가 통구이가 되어 즉사하였다. 자, 그래서 새는 버드를 떠올리면 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통은 무엇이냐면 통제 부적, 그 다음에 구이는 무엇이냐면 기를 생각해서 기본 원인이 이에 해당되겠고, 그 다음에 즉은 직을 떠올려서 직접적 원인, 그 다음에 사는 사고에 해당되고, 그 다음 추가적으로 상해까지 포함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담스 부분에 대해서는 1단계는 관리구조, 2단계는 작전적 에러, 그 다음에 3단계는 전술적 에러, 그 다음에 4단계, 5단계는 사고와 상해로 갔기 때문에 4단계, 5단계는 따로 정리해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하임리의 사고방지 5단계 부분에 대해서는 가볍게 정독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무엇이 중요하냐면 아래쪽에 있는 재해예방 기본 4원칙은 반드시 외워줘야 됩니다. 자, 이것은 어떤 식으로 외웠냐면 재예는 예대를 소원한다, 예대를 소원한다.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외워야 되냐면 예는 예방 가능의 원칙, 대는 대책 선정의 원칙이고, 소는 손이라고 생각해서 손실 우연 원칙, 그 다음에 소원의 원은 원인 연계 원칙에 해당된다라고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해당 부분은 가볍게 정독하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고, 재해율의 종류 및 계산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기에서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었고, 그 다음 먼저 우측에 있는 참고 부분 재해 사례 연구 순서는 가볍게 정독을 하고 넘어가 주도록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연천 인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연천 인류란 무엇이냐면 연은 1년을 떠올리면 되고, 그 다음에 천은 근로자 1000명을 생각, 그 다음에 이는 사람을 떠올리면 되고, 뒤에 있는 율은 비율을 떠올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천인율은 무엇이냐면 근로자 1000명당 발생하는 재해자 수 비율로서 공식으로 해보자면 연평균 근로자 수분의 연간 재해자 수 곱하기 1000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추가적으로 연천인율과 도수율에 대한 관계식이 있는데, 연천인율은 도수율 곱하기 2.4를 통해서 구할 수가 있고, 해당 부분을 유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기에서 한번 다뤄드렸기 때문에 직접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출제되냐면 연평균 근로자 수와 연간 재해자 수가 주어지는 경우가 있고, 연간 재해자 수가 주어지지 않고 도수율을 구하기 위한 인자들이 주어졌다면 도수율을 구한 다음에 세 번째에 있는 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도수율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수율은 FR로 표현할 수 있으며 100만 근로시간당 발생하는 재해 발생 건수 비율로서
도수율은 연근로 총 시간수분의 재해 발생 건수 곱하기 100만이기 때문에 100만 대신 10의 6제곱으로 표현해도 되겠죠. 왜냐하면 공이 6개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연근로 총 시간수는 문제에서 주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식으로 계산하게 되냐면 근로자 수 곱하기 하루 일하는 시간 곱하기 연근로이기 때문에 1년 근무 일수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루에 일하는 시간과 1년 근무 일수, 근로자 수가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 주어지지 않는다고 했을 때 하루에 일하는 시간은 반드시 8시간으로 대입을 하면 되고 1년 근무 일수는 365일 동안 300일을 근무한다라고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밑에 있는 부분 강도율을 보도록 할게요. 강도율은 SR로 표현할 수 있으며 1000 근로시간당 발생하는 근로손실 일수 비율로서 강도율은 도수율과 마찬가지로 연근로 총시간수가 같은 분모로 활용되고 이때 분자가 달라지는 것은 도수율은 재해 발생 건수이지만 강도율은 근로손실 일수가 되고 뒤에 곱하기 100만이 아니라 1000을 곱한다라는 것을 반드시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추가적으로 근로손실 일수가 주어졌을 경우에는 그대로 대입하면 되지만 휴업이나 요양 그 다음에 가료 혹은 입원 일수가 나왔을 경우에는 365분의 연간 근로일수를 곱해주게 되는데 연간 근로일수가 예를 들어서 280으로 주어졌다 하면 280을 대입하고 이렇게 주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년에 300일을 근무하기 때문에 300을 대입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암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신체장애 등급에 따른 근로손실 일수도 반드시 암기를 해줘야 되고 여기다 추가적으로 사망했을 경우에도 근로손실 일수가 7,500으로 본다까지도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재해지수 FSI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재해지수는 재해 빈도의 다소와 상해 정도의 강약을 종합하여 나타내는 지표로서 종합재해지수는 도수율과 강도율을 곱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는 것이 종합재해지수다라는 것을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과 6번에 있는 환산 도수율과 환산 강도율 부분은 가볍게 정독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7번째에 있는 세이프티 T스코어에 대해서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과거와 현재의 안전 성적을 비교해 평가하는 방법으로서 그 다음에 현재 도수율에서 과거 도수율을 뺀 다음에 이때 안쪽에 있는 근로 총 시간 수분의 과거에 있는 도수율 곱하기 100만을 통해서 이때 판정 기준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플러스 2.0 이상일 경우에는 과거보다 심각하게 나빠진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일 경우에는 과거와 차이가 없으며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보다 작을 경우에는 과거보다 좋아졌다고 평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시 문제를 한번 보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연천인율이 36이고 근로손실 일수가 219일 그 다음에 12만 시간이 있을 경우에 각각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도수율을 바로 구해보도록 할 건데 연천인율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연천인율 관련 공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연천인율은 어떤 식으로 구했냐면 도수율 곱하기 2.4로 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연천인율이 36이기 때문에 36 나누기 2.4를 한 값이 도수율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도수율은 36 나누기 2.4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15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강도율을 바로 구해보도록 할게요. 강도율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연근로 총시간수 분의 근로손실 일수이기 때문에 연근로 총시간수가 12만 시간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12만을 대입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근로손실 일수가 219일이기 때문에 219를 대입한 다음에 강도율은 10의 6제곱이 아닌 1000을 곱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0을 대입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1.83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되고 환산 도수율과 환산 강도율은 도수율과 강도율을 구했기 때문에 그대로 공식에 대입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